안녕하세요. 자, 2020년 9월 19일 경찰 2차 시험 봤죠. 그래서 형소법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형소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1번 보시면 자, 국회의원 면책 특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공소기하면 공소기하 판결이죠. 1번 맞고 2번 형소 부칙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혼합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법 당시 진행된 소송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신법 시행 이후의 절차에서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것이다. 혼합주의, 그렇죠?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이거 말씀드렸죠. 일반 국민이 군사범죄하고 일반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따로따로 재판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군사법원은 그 밖에 일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따로따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근로기준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아닌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시의 법이 있고 재판시의 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뀔 때 어떤 게 적용된다 그러냐면 원래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근데 범죄 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되면 신법을 해야 돼요. 재판시법을. 그럼 지금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었다가 반의사 불벌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경해진 겁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1조 제2항에 의해서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신속한 재판. 형소법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한다. 이런 주문은 없습니다. 틀렸고. 헌법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맞습니다. 신속한 재판은 법에 써 있어요. 헌법에. 그 다음에 3번 구속 사건은 뭐예요? 구속 기간 내에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제1의 공판이 있었다 그래서 신속한 재판 받을 걸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판례는 신속한 재판이 지연됐다고 인정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4번 신속한 재판은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에도 도움이 되죠. 됐습니다. 답은 1번이고 3번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제가 그랬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는 어떻게 된다? 형소법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이렇게 내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특가법 5조의 3 제1항 교통사고 도주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다. 이거 너무하죠. 이거 그죠? 이게 법원조직법 32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 1년 이상 사건은 합의부가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단독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죠. 자, 요거는 맞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 2번.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운 문제 맞히지 마세요. 쉬운 문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를 쫓아가서 책을 늘리는 사람은 바보예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요, 어디서든 찾아냅니다. 어떤 걸 맞춰야 된다? 남이 맞는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그러면 꼭 어떻게 하냐면 책 두꺼운 거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꺼운 거 고르면요, 점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2차 시험도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시험은 쉬운 걸 잘하셔야 돼요. 내 말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쉬운 문제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은 해요. 지금도 이런 문제 나오면 또 이거 본다고 또 어디 책 뒤지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요. 그래서 뭐 형소법을 싹 사실 수 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수험 기간은요, 1년을 기준으로 해도 2달 반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기본서를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쉬운 문제 절대 안 틀린다. 그러면 합격은 합니다, 여러분. 제 말 꼭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거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그러면 이거 한번 외우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우리가 했죠. 자, 보세요.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366조 위반이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우리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1심에서 2심 옵니다.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1심에서 왔을 때 2심은 파기 자판이 원칙입니다. 왜? 깨고 수술하는 게 원칙인데
환송, 이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외우라 했잖아요. 어떠냐?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면 파기, 환송. 이거의 얘기. 이런 걸 맞죠. 그러면 니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지문은 뭐예요? 옳은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니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보시면 어이구 3번은 일단 제꼈네요. 3번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럼 디귿이 결정되네요. 보세요. 이게 쉬운 문제가 결정된다니까. 관련 사건에 관한 관할은 고유 관할 사건 및 관련 사건이 반드시 기소되거나 병합심될 것을 전제로 함으로 틀렸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고유 관할 사건 중 고유 관할 사건 관련 사건이 계속된 후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됐더라도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죠? 이게 답이냐? 그러면 디귿은 틀렸어요. 그럼 디귿 빼야 되겠죠? 기역 날라가고 니은 날라가고 디귿은 아까 날라갔고 답이 4번이에요. 보세요. 쉬운 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관할의 기준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뭐예요? 내가 주소지가 서울이고 범죄지가 부산이에요. 그럼 양쪽 두 군데 있는 거는 어딜 가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써 있죠. 그래서 하나의 피고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 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그중 어느 곳에서든지 공수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미음. 현재지는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국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니을, 미음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추론해내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번 지문이 좀 너무 어렵고요. 자, 4번. 가장 적절한 것은 피고인들의 제1심 변호인에게 변호사법 31조 1호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피고인 스스로가 선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동일한 변호인이 양측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스스로 위반한 거니까 소송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무효가 된다. 틀렸죠? 2번. 재항고인이 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냈고 항소심에 안 냈어요. 그리고 재항고인의 1심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자신의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했어요. 자, 보세요. 1심에서 변호인 냈고 1심에서 A가 변호인인데 자, 2심에서 변호인 선임 안 한 거예요. 그래 놓고 얘가 지금 A가 여기서 낸 거예요. 그럼 변호인 아닌 사람이 낸 거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재항고는 효력이 없죠. 틀렸어요. 3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자, 우리가 피고인이나 사선 변호인한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얘네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내야 되는데 통지받은 다음에 그럼 피고인에게 통지했어요. 지금 피고인하고 변호인한테 통지했어요. 그러면 얘가 받은 날부터 20일 해야 됩니다. 근데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국선 변호인 선정 취소된 날부터가 아니라 그 변호인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원래 있던 피고인.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는 고송, 폭언 등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맞죠? 이런 건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 못하면 안 되죠. 답은 4번이 좋습니다. 5번.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변사자란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체에 대해요. 따라서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틀렸죠? 변사자 검신은 어떻게 즉시 수사 시작하는 게 아니죠.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해서 범죄 인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즉시 수사 기신다. 그럼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변사의 의심이 있으면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된다. 맞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보고하고 해야 되고. 이것도 이걸 보지 마시고 4번 보시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주문 제가 그랬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러는데 꼭 처음 본 걸 골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페인팅이라고. 형소법 222조 제1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그러니까 인정됐어요. 그럼 수사해야 되죠? 영장이 있었는데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맞죠? 이거 맨날 나오는 질문이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6번. 자, 우리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자, 고발에 앞서 수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발 없어도 일단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공소제기 전에 고발했습니다. 그럼 유효해요. 공소제기 전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그 지휘 내용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보완되는 경우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휘한다. 이거 전에 기출문제죠. 명백한 경우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사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되죠. 맞습니다. 4번 구속영장 발부해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 거부하면 영장의 효력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구인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일체 진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임의수사니까. 답은 몇 번이 좋아요? 2번. 7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피의자가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이의를 진술할 때는, 그러면 서면을 첨부해야 되죠. 이의 제기한 걸 기재해서 영상 녹화해야 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한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X 틀렸고. 3번.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알려주고 합니다. 동의받는 게 아니죠. 틀렸고. 4번.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했어요. 그랬더라도 귀가시키지 않고 의사에 반해서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면 이건 구금이죠. 맞습니다. 4번.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27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원래 변호사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죠. 이거 좀 추론해 보면은. 그 다음 2번 반의사 불벌죄. 미성년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맞네요. 디귿. 반의사 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없이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 판결했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 회복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원래 재심은 1심이잖아요. 원심에서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불벌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 항소권 회복에 의해서 2심을 하면 여기서는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항소심 절차일지라도 처벌을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틀렸어요. X.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 처벌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가 나중에 공소기할 때 또 고발할 필요 없어요. 이거 전에 판례했었죠? 또 고발할 필요 없어요. 틀렸습니다. 수개의 범칙 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 사건을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않는 다른 범칙 사실에 대해서 고발에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맞죠? 동일성이 있는 것만 미치는 거예요. 별개의 사건에는 안 미치죠. 고발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이네요. 2개. 9번 현행범 체포.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면 즉시 인도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꼭 밀착될 필요 없어요. 그 소말리아 해적 생각하시면 되죠? 청해부대원들이 그 소말리아 공해상에서 잡아갖고 오는 거 부산항까지 올 때도 즉시로 봅니다. 지체 없이로 해석하면 돼요.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즉 동우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번 틀렸죠? 3번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누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는지 의할 것은 아니다. 맞죠?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도
여느 목격자와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는 있다 없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10번 옳고 그름의 표시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아마 시간이 좀 쫓겼겠네. 자,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으면 언제부터 계산해야 돼요? 체포한 날로부터 체포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맞네요.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 아닙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해요. 디귿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 긴급 체포는 안 들어갑니다. 포함된다면 틀렸죠. 긴급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 압수한 물건은 24시간 이내에 긴급 체포된 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조금 애매하네요. 긴급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서는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약간 표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압수하려면 어떻게 해?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는데 체포되는 때부터 48시간입니다. 압수한 때부터가 아니니까. 틀렸죠. 미음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석방했으면 다시 긴급 체포 못해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결국 1번하고 기억하고 미음만 오고 나머지 X입니다. 답은 1번이 좋겠네요. 자, 11번 구속의 집행정지. 자, 1번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사소한 거 갖고 취소하는 거죠. 구속을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직권 청구 다 되고. 2번 피고인 갑은 사전 청문 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서 구속되었다. 맞죠? 원래 구속 전에 고지해야 되는데 사전 청문 절차 안 거친 거예요. 근데도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면 하자가 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심 법원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 후 적법한 청문 절차를 밟아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청문 절차 거쳤어요. 그럼 적법이 된다 그랬어요. 갑이 이후 청문 절차로부터 1심, 2심의 소송 절차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을 상고 이유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원래 72조는 사전 청문 절차니까 고지 안 했더라도 사전에 변명의 기회를 줬으면 하자 취된다 그랬어요. 3번. 자, 구속영장 집행이 정지된 국회의원 회기 중에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국회의원은 석방 요구가 있으면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하죠. 단 회기 중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구속의 집행정지는 언제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죠.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되죠. 급속을 요할 때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문도 자주 했었죠. 약간 여러분 구속의 집행정지하고 취소도 사실 기출문제는 적어요. 경감부나 이런 사시문제 내는 데서 내지 경찰 시험에서 잘 안 내던 건데 냈네요. 20개에서는 거의 영역이 배당되는 게 없는데 이것도 약간 불이탑니다. 그래도 다 풀어본 문제예요. 이게 다 문제가 있고. 12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서 가안부 청구했으면 가안부 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증거물 같은 거 확보했을 때 이렇게 되고 2번 외국산 물품을 압수했는데 그게 관세 포탈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소 중지됐어요. 그러면 자 관세 포탈 물건인지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소 중지했으면 어떻게 해? 환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틀렸어요. 환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료 전에 결정으로 환부해야 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재춘인의 청구에서 가안부할 수 있다. 맞죠? 4번 법령상 생산, 제조, 소유, 소지,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거 이러면 수수장 권한인자의 동의로서 폐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3번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어떤 특허권 침해다 이거예요.
근데 침해 대상물인 저작물,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니, 저작재산권 침해는 뭐예요? 어떤 저작권의 어떤 내용을 침해했는지만 쓰면 되는 거지 저작권자 꼭 누구인지 알 필요 없겠죠. 일단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근데 이걸 몰라도 맞춰요.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제가 했잖아요. 방조범은 정보까지 써야 된다. 2번 맞고요. 유가증권 변전해야 되는데 변조된 유가증권이 현존하고 있다면 장소나 방법을 개괄적으로 써도 된다. 이거 판례 전에 나왔었죠. 또 검사의 기명 날인 서명 없는 공소장의 공석이 무효인데 나중에 추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보고 푸셔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온 문제는 절대 안 틀린다. 이런 사고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지 모든 판례를 다 하겠다 그러면요. 특히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험생들의 약점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다 하면 떨어져요. 왜? 기억이 안 나거든. 꼭 잊지 마시고. 자, 14번. 신뢰강자 동속. 자, 1번 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이가 신체 정신적 장애로 변별 능력이 미약하면 신뢰관계를 동속하게 하여야 한다. 맞죠? 이게 필요적 동속의 증인에서 2번 형사적 규칙에 의해서 신뢰관계에서 동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규칙에 써 있어요. 배우자, 직계, 친족,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맞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형소법에 동속한 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칠 행위해서는 아니 되고 재판장은 동속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할 때는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거나 동속 자체를 중지시킬 수는 없다.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계속 난리쳐요. 그럼 끌어내야죠.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4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야. 피의자 신문할 때 동속은 재량입니다. 그리고 이때 허락한 경우도 동속한 사람한테 대신 진술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부득이하게 대신 진술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다? 3번이 좋겠네요. 15번 공소시효. 이거 경악스럽죠? 이거는 아예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그렇죠? 틀리라고 낸 것 같은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는 그때 했었어요. 당내 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 이거 우리가 이제 언제 했냐면 그 판례 특강할 때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까지 내면 우리가 이거 다 해야 되나요? 참.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뭐예요? 그 공소시효 위반죄 기산점은 어떻게 하면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 이렇게 했어요. 선거범죄와 관련된. 그래서 당내 경선일이 아니라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 투표일입니다. 두 번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담합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면 포괄일죄로 봅니다. 포괄일죄. 여러분 포괄일죄는 종료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행이 종료한 날부터. 자, 이건 최신 판례 안 보면 힘들겠죠, 이거. 이 판례 어디서 발굴했을까요, 이거를, 그죠? 그 다음에 공소시효 정지사유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이거는 뭐예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 안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거 했었죠. 이거 맞고. 미수범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범죄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종료되고 그때부터 시효 진행한다. 이건 나왔었던 거예요. 디귿디귿은 늘 나오는 거죠. 미음이 이제 관점인데 이 형법이 도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폭행에 협박하면 기수입니다. 근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되니까 공무집행이 방해되거나 현실적 위험성이 있어야 기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음에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이르렀을 때, 이때가 기수입니다. 이때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한 때부터 지난다. 아, 틀렸어요. 여러분,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가 없어요. 미수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기수된 때부터 원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에 협박하면 기수예요. 근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할 정도가 돼야 돼요.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수예요. 처벌 못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틀렸네. 적절하자는 거 3개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아, 이건 너무 어렵네요. 16번. 적절한 것은 특신상태.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죠. 검사가. 엄격한 점이 틀렸습니다. 자,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업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법관 마음입니다. 자유심증이에요. 예외 빼고는 다 자유심증이에요. 3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서 인정할 수 있다. 맞죠? 누구 마음이라고요? 법관 마음이에요. 자, 몰수는 자유로운 증명이죠. 엄격한 점이다. 그럼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좋나? 3번이 좋겠네요. 17번.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획득한 금융실명법의 거래 정보는 어떻게 해요? 수사로 봅니다. 그럼 영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영장 없으니까 증거로 쓸 수 없다. 2번. 영장 발부 사유와 별개의 범죄 사실이에요. 이거 압수했으면 원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이거 전에 풀었었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어떻게 해요? 종합하여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경우만 되지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인 경우 갖고는 안 돼요.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맞네요. 4번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아닌 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이거 증거로 쓸 수 없다. 동의하더라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18번 적절한 것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한다 그러면 틀렸네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2번 임의성에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입니다. 동의 얻어도 안 되고 탄핵 증거로도 안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자백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이니까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쓴다. 틀렸어요.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도록 약속했으면 이게 위계로 이루어졌다든가 교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늘 나오는 문제죠. 4번이 답이네요. 19번 소년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소년인지 아닌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형 무기징역은 15년의 징역으로 하는 거 이건 범행 당시만 따지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는 공소지기 안 하고 선도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검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의자에 대해서 선도 교육과 관련 교육활동 등에 의해서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공소지기 안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없더라도 이거 틀렸죠. 소년법에 보면 임시조치에 따른 위탁기간은 판결 선고 중 구금일수에 포함되죠.
산입하지 않는다. 아, 이 문제 좀 심하네요. 우리가 2번하고 3번은 거의 이게 형소법에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경찰학이나 이런 데서 보는 문제인데 형소법에 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과목을 넘나드나 봐요. 근데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넘나들 수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자, 4번. 근데 이게 답은 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꼭 어려운 게 나오면 이 답을 주거든요. 이분들이 그 페인팅을 쓰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이분들도 알거든요. 이걸 못 푼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자, 징역 근고가 선고된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일반 교도소에서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해야 되죠. 단, 소년이 집행유예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 이건 맨날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4번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런 문제 나왔다고 또 이상한 거 주시면 안 돼요. 꼭 말씀드릴게. 20번 배상명령. 자,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배상명령 취소해야 되죠. 왜 그런다 그랬어요? 배상명령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돼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파기된 거야, 2심에서. 그러면 이것도 취소해야 돼요. 취소 안 하더라도 깜빡이 먹고 취소 안 해도 취소된 거로 봐요, 또. 2번 배상 신청을 각하거나 일부 인용한 재판에선 신청인은 불복 신청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민사소송 하라는 거예요. 일부 인용하면.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지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3번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배상 신청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합의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민사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원래 민사 합의가 되면요, 민사에서 결정됐으면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심 법원은 배상 신청이 처음 신청한 금액을 바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네요. 자, 4번 확정된 배상 명령은 또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보는 집행력이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그래서 민사소송 대신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자,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좀 문제가 이렇게 쉽진 않아요. 어떤 지문들은 풀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늘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쉬운 문제 안 틀리는 거.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고민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려요. 정확한 거. 그게 수험생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